중요 민속문화재 제259호 문경 최진 일가묘 출토 복식은 2006년 경북 문경시 영순면 전주 최씨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 발견된 유물로 문경 옛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최진과 부인 그리고 후손으로 추정되는 묘 3기에서 발견된 유물은 모자, 중치막, 액주름, 저고리, 바지 등 모두 65점이며 훼손이 심한 것을 제외한 59점을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특히 중치막과 족두리형 염호는 지금까지 발굴된 출토복식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치막은 사대부가 외출 시 착용하던 옆트임이 있는 고든 기세, 도포로 앞서 발견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 것이었으나 임진왜란 이전 중치막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복식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족두리형 염호는 정수리 부분에 원형 조각이 있어 족두리, 조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간혹 언론을 통해서 조선 중기에 미라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을 많이 접하죠. 근데 이집트 미라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조선 미라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 중기 4대부 가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일단 광을 파고 두꺼운 한 15cm 되는 두꺼운 나무로 목각을 만들어요. 그럼 목각 안에다가 두꺼운 한 7cm 되는 이런 관에다가 시신을 넣은 그 관을 목각 안에다 넣어요. 그 다음에 그 목각 위로 한 2-3cm 두께로 두껍게 자갈을 섞은 석회로 딱 덮어요. 그러면 석회가 이게 굳으면서 콘크리트가 돼버리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봉분을 만드는데 석회가 땅 속에서 물하고 접촉을 하면은 그래서 상당히 높은 열이 나요. 그 열에 의해서 목각 안에 있는 세균이 싹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석회가 굳어서 콘크리트가 되어버리면은 바깥 공기가 들어가질 않으니까 말하자면은 묘소가 통조림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를 하지 않는 거죠. 미라는 자연적으로 또는 인공적인 처리를 통해 생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말한다. 미라의 사인이나 질병, 함께 출토되는 유물, 그리고 복식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 생활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 과거 이집트에서는 방부액으로 시신을 썩지 않게 처리한 뒤 인공 미라를 만들기도 했지만 자연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자연 미라도 가능하다. 가장 일반적인 조건은 건조한 환경. 그리고 시신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기후에서도 미라는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시신의 주변에 공기가 통하지 않아도 미라가 만들어진다. 건조 미라는 남미 안데스 산맥 서쪽의 아다카마 사막과 몽골 남부의 고비 사막에서, 냉동 미라는 알프스 산맥과 페루, 알타이 산맥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미라가 바로 홍기차단 미라다. 시신의 어떤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관 내부를 밀폐시키는 걸로 인해서 시신이 공기가 통하지 않고 물도 들어가지 않고 이런 거의 진공 상태 비슷한 그런 상태에서 자연이 만들어진 하나의 그 미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001년 양주에서 발견된 소년 미라를 시작으로 파주, 일산, 안산 등 각지에서 발견된 미라가 10여 구. 인공 미라의 경우 장기가 훼손되기 때문에 미라의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라는 장기는 물론
체내에 남아있던 분뇨까지도 그대로 보존돼 이러한 연구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공기 차단 미이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묘제 양식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무덤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회강묘. 처음부터 회강묘가 우리나라의 무덤 양식을 대표했던 것은 아니었다. 석실묘, 즉 돌방 무덤을 주로 썼던 삼국시대. 돌방 무덤은 땅을 파고 돌을 사용해 관을 넣을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무덤 양식은 고려시대까지 이어졌다. 이제 삼국시대 가면 석광묘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석실묘, 그 다음에 옹관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쭉 가서 고려시대까지 조선 전기도 계속 이어지게 되고,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돌방 무덤으로 하였던 것이 차츰 변화하기 시작한다. 고려 말에 도입된 성리학이 정착하면서 주자가래도 함께 들어온 것이다. 주자가래는 장례 문화의 변화에도 일조했다. 밀폐된 상태의 그 관을 만들고 그런 무덤을 만드는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입니다. 성리학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규제하기 시작을 해요. 태조 이성계가 승하하고 비로소 회경묘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결국 문종의 현릉까지는 돌방으로 만들어졌으나 석실을 쓰지 말라는 세조의 유언은 회경묘를 쓰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 숱한 논란 끝에 세조의 광릉이 만들어진 1467년. 이때부터 돌방 대신 회격을 사용하게 된다. 이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묘제 형식으로 자리 잡았던 회격은 임진왜란을 전후로 또 한 번 변화를 맞는다. 내관, 외곽, 회각의 삼중 구조를 가진 회각묘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왕릉에 사용된 회각묘는 점차 일반 백성들의 묘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이장하면서 미이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문헌에 이 미이라 자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금 밝혀진 문헌이 없어요. 다만 무덤을 어떻게 만든다 하는 것만 있지 미이라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 없습니다. 회각묘는 상대적으로 무덤의 면적을 줄이고 부장품의 수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무덤을 만드는 비용과 노동력도 절반 이상 줄였다. 그리고 수백 년 후에 미이라로 남아 역사의 산 증인으로 태어나게 했다. 회각묘가 미이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바로 나비장이다. 나비장은 가구를 만들 때 이음새를 못질하지 않고 홈을 파서 끼우는 기법의 하나다. 전통 목재 가구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인데 목관을 짤 때도 역시 나비장을 이용했다.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틈이 벌어지지 않고 공기를 차단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회각 안에 있는 이제 목각의 뚜껑 부분입니다. 천개라고 하는데, 이제 그 통짜나무로 크게 되어 있고 크기는 2m 정도 가량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목 갖고만 하지 않고 이렇게 나비장으로서 크게 하고 바깥의 쪽만 4군데만 이제 못으로 이제 박은 상태였습니다. 미이라를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회각묘를 만드는 방법에 있다. 우선 바닥에 숯을 깔고 나무 틀을 세운다. 그 주변으로 석회와 가는 모래, 그리고 황토를 섞은 산물을 붓는다. 벽이 굳고 안쪽에 공간이 생기면 목관을 안치한 뒤 다시 산물을 붓는다.
주자 가래에서 표현한 회각묘의 특징은 적중했다. 굳어진 회각 속에서 누구의 침입도 받지 않은 시신은 그대로 미라가 되어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서울대 해부학교실팀은 실험지를 통해 미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우선 토각묘의 환경과 회각묘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실험쥐를 매장한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양쪽 실험쥐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토각묘에 매장한 실험쥐는 시간이 갈수록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었지만 회각묘에 매장한 실험쥐는 거의 부패하지 않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또 회각묘는 공기를 차단해서 미생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멸균 효과를 가져왔다. 회각묘를 제작할 때 사용된 산물이 굳으면서 관 내부가 1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유지된 것이다. 회각묘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외부 환경과 내부에 있는 관 속에 있는 환경이 완전히 차단이 되면서 그 안에서 또 발열 반응에 의해서 멸균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병원체 같은 것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고요. 또 외부 환경과는 차단되기 때문에 완전한 타임캡슐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전북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유현산 문성공개 중랑장공파 남원종회 선산이 27번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어 2007년 11세 최응은의 묘소를 이장하기 위하여 발굴하였는데 시신은 오치를 한 7cm 정도 두께 목관에 담겨 15cm 정도 두께 목곽 안에 안치되고 밖에 다시 20cm 정도 두께의 자갈이 섞인 석회로 두껍게 덮은 전형적인 조선 중기 사대부 묘소 양식을 갖추고 있었다. 최응우는 육탈이 끝났으나 잔뼈까지 모두 수습할 수 있었다. 머리털이 반백으로 속옷, 적삼, 바지, 두루마기 모두 흰색 비단옷을 입었고 합장된 할머니는 미라로 변하여 사망 당시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어서 인부 두 사람이 어깨와 무릎 부위를 들어서 옮길 수 있었는데 흰 비단 옷에 두루마기만 푸른색이었다. 현장에 모인 후손들이 관청에 신고하면 조상을 욕보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여 그대로 옮겨서 매장하였다. 참봉공은 1520년 무렵에 태어나셔가지고 1570년에서 80년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옷이나 묘소의 그 양식 이런 건 전부 조선 전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